대법원 2024년 3월 12일 선고 2020도 9431 판결 사건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1. 이미 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이미 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그 임의성에 대한 증명 책임의 소재 검사 이미 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이미 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이미 제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2.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총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4명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이미 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의 증거 능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휴대전화 제출에 관하여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3월 12일자 2022모 2352 결정 사건명 수사기관의 압수물 가 환부에 관한 처분 취소 등 1.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의 요건 및 공소제기 이후의 단계에서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준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되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에 대한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소극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하여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관하여 제기할 수 있는 불복 절차이다. 공소제기 이전의 수사 단계에서는 압수물 환부, 가환부에 관한 처분 권한이 수사기관에 있으나 공소제기 이후의 단계에서는 위 권한이 수소법원에 있으므로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따라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경우 검사에게는 압수물 환부에 대한 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 2.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의 제기기간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에 관하여 같은 법 제419조는 같은 법 제409조의 보통항고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는 항고의 실익이 있는 한 제기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대법원 2024년 3월 12일 선고 2023도 7760 판결 사건명 위계 공무 집행 방해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및 상대방이 위계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이때 범죄 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범죄 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피고인들 등은 갑 정당 소속 시의회 의원으로서 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개최된 갑 정당 의원총회에서 을을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합의한 다음 합의 내용의 이행을 확보하고 이탈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모에 따라 피고인별로 미리 정해둔 투표용지에 가상의 구획 안에 을의 이름을 각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투표하여 을이 의장으로 당선되게 함으로써 무기명, 비밀투표 권한을 가진 병 등 공모하지 않은 의원들의 직무 집행을 투 개표 업무에 관한 간표위원 정 등의 직무 집행을 무기명 투표 원칙에 따라 의장 선거를 진행하는 사무국장의 직무 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간표위원들과 사무국장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나 공모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3월 12일 선고 2023도 11371 판결 사건명 상해 인정된 죄명 강간상해 1. 법원이 피해자 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 제2항에 정한 사항으로서 범죄 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 진술에 가름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한 경우 위 진술과 서면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법원은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 제1항 피해자 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 제2항 나아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 제2항에 정한 사항으로서 범죄 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 진술에 가름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 10, 제1항 및 제134조의 11, 제1항 다만 위 각 조항에 따른 진술과 서면은 범죄 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 12 2.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강간상해의 공소 사실이 제1심 및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고 피해자는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재판 절차 진행 중 수회에 걸쳐 탄원서 등 피해자의 의견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이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사정의 하나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의 일부 기재 내용을 적시하여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위 탄원서 등은 피해자가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 10, 제1항에 규정된 의견 진술에 가름하여 제출한 서면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3월 12일 선고 2023도 17394 판결 사건명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등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의 직무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수수한 금품 전부가 직무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 적극 금품의 수수가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고 각 수수 행위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여지가 있는 경우 및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무원이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수 있는 경우 직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방법. 뇌물죄에서의 수뢰액은 그 많고 적음에 따라 범죄 구성 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이때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의 직무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다만 그 금품의 수수가 수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각 수수 행위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마다 직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무원이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수 있다면 각 금품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져 뇌물성을 인정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2024년 3월 12일자 2023모 465 결정 사건명 초징보전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서 공직선거법 제230조를 준용하고 있더라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부패 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이하 부패재산 몰수법이라 한다. 부패재산 몰수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부패 범죄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별표 제7호에서 공직선거법 제230조의 죄를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별표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 교육자치법을 위반한 죄 또는 공직선거법이 준용되는 죄를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교육자치법 제49조 제1항에서 공직선거법 제230조를 준용하고 있더라도 교육자치법을 위반한 죄가 부패재산 몰수법에서 정한 부패 범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4년 3월 13일자 2024모 398 결정 사건명 소년부 송치 결정에 대한 재항고 소년에 대한 피고 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그 결과에 따라 보호 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지를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정될 사항인지 여부. 적극 법원이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심리할 때 보호 처분에 해당할 사유를
판단하는 방법 및 그러한 판단은 소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적극. 소년이 다른 소년 등과 공범인 사건의 경우 특별히 고려할 사항.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를 판단하는 경우 법관 재량의 한계 및 그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판단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극.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50조. 소년에 대한 피고 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그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지를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정될 사항이다. 한편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 처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법 제1조. 따라서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심리할 때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지도 이념에 초점을 맞추어 소년의 심신 상태, 품행, 경력, 가정 상황, 그 밖의 환경 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특별히 유의하여 소년법 제58조 제2항 소년의 나이, 성행, 지능, 부모의 보호의지 및 보호 능력 등의 주변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및 학교 생활, 교우 관계, 비행, 보호 처분 경력, 범죄 정상의 경중, 범행 후의 정상, 과형에 의한 폐해, 영향, 공범자의 처우와의 균형, 피해 감정, 사회의 불안, 처벌 감정, 정의 관념 등을 종합하여 보호 처분에 해당할 사유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판단은 소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소년이 다른 소년 등과 공범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특별히 살펴보아야 한다. 즉, 소년과 공범들의 관계, 공범으로 가담한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구체적인 가담 행위와 그 태양,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분배 여부와 그 정도, 범행 후의 반성 태도, 공범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노력 정도, 공범들의 각 나이와 성행, 지능, 공범 간 범죄 전력 및 비행 전력의 차이 여부, 공범들의 각 부모 등 보호자의 보호 의지 및 보호 능력 등의 주변 환경, 공범들 각자의 학교 생활 및 교우 관계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충실하게 심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범들과의 관계에서 해당 소년에 대한 적법한 처우가 무엇인지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범들 사이의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처우에 있어 형평성과 균형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소년이 공범과 비교하여 자신이 받은 처분이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우라고 보기 어려운 처분으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 아직 인격의 형성 도중에 있어 개선 가능성이 풍부하고 심신의 발육에 따른 특수한 정신적 동요 상태에 있는 소년의 시기에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방해되는 경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래나 같은 무리들의 상황 또는 처지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소년의 특성 중 하나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결국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년과 공범들 사이의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처우에 있어 형평성과 균형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소년의 품행 교정과 개선 가능성에도 심한 악영향을 미쳐 소년의 건전한 성장이라는 소년법의 지도 이념 달성 자체가 어렵게 될 수 있다. 특히 살인, 강도, 강간,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마약 등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범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높고
죄질이 나쁜 중범죄의 경우 소년과 공범들 사이의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처우에 있어 형평성과 균형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충실한 심리를 도모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그러므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에 대한 판단이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년의 건전한 성장이라는 소년법의 지도 이념과 보호처분의 목적에 따른 재량의 한계가 있고 따라서 그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판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